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리아 항공에서 15년째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레나 로페즈입니다. 그날 오후 마드리드 바라스 공항 승무원 라운지에서 팀장이 전한 소식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엘레나 로페즈, 마드리드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항편에 배정됐어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완전히 처음이었어요. 주로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대서양 노선만 담당해왔는데 갑작스럽게 한국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한국과 스페인 간 항공협정이 개정되면서 주 3회 운항하는 노선이에요. 마드리드에서 인천까지는 약 15시간에서 17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거렸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낯선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기차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K-팝이나 드라마는 들어봤지만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시아 승객들과 일해본 경험도 거의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 카를로스와 8살 딸 소피아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소피아는 한국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서 눈을 반짝이며 신나했지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더 컸습니다. 엄마, 정말요? 한국 가는 거예요? 딸의 순수한 기쁨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에는 여러 우려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영어는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한국어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문화적 차이도 걱정됐습니다.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지만 새로운 노선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이죠. 특히 이번처럼 완전히 다른 문화권은 더욱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승객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뿐이었어요. 첫 비행까지 2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기초 회화를 조금이라도 배워보려고 했어요.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스페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 체계였죠. 동료 승무원들에게 조언을 구해봤지만 아시아 노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유럽 내단거리나 남미 노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15년간 쌓은 경험이 아시아에서도 통할까? 한국 승객들은 어떤 서비스를 원할까? 문화적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장거리 노선은 급여가 더 좋았습니다. 소피아의 교육비와 가정 경제를 생각하면 마다할 수 없는 기회였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미지의 땅에서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죠. 첫 마드리드 마이너스 인천 비행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브리핑룸에서 기장과 부기장, 다른 승무원들과 만났을 때 긴장감이 손끝까지 전해졌어요. 이번 비행에는 총 200명의 승객이 탑승 예정이었고 그중 절반 정도가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 승객들을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죠. 탑승 시간이 되자 승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한국 승객들의 짐 정리 방식이었어요. 다른 노선에서는 보통 승무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승객들은 혼자서도 척척 정리하더라고요. 무거운 캐리어를 머리 위 선반에 올리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탑승 질서였어요. 줄을 서는 방식이 다른 유럽 승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구역 순서를 정확히 지키고 앞 사람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질서가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죠. 이륙 후 첫 번째 서비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료 서비스를 위해 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한국 승객들의 반응이 특이했어요. 제가 뭘 드릴까요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무엇을 마실지 결정해 놓고 계셨더라고요. 물 주세요. 오렌지 주스 하나요. 커피 2잔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빠르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럽이나 미국 노선에서는 보통 메뉴를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한참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기내식 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앉으신 한국 분께 메뉴를 설명하는 동안 뒷줄 승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선택을 끝마치신 상태였어요. 치킨 2개, 비프 하나, 물 3잔 주세요. 손가락까지 펼쳐서 개수를 정확히 보여주시면서 주문하시는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15년간 일하면서 이렇게 협조적인 승객들은 처음 봤어요. 식사가 끝난 후에는 더욱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보통 승객들이 식기를 자리에 그대로 두고 승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국 승객들은 다르더라고요. 빈 식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쟁반 위에 올려놓고 휴지까지 모아서 함께 놓아두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지나갈 때 정리된 쟁반을 들어 올려서 건네주기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스페인어로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라시아스를 한국식 발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정성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죠.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질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서로 양보하고 사용 후에는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더라고요. 다른 노선에서는 가끔 화장실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 승무원 라우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정말 다른 노선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네. 비행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국 승객들의 세심한 배려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질서 정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담요 서비스 상황에서 특히 인상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내 온도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져서 여러 승객들이 담요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노선이었다면 호출 버튼이 일제히 울리면서 승무원들이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을 텐데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저를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담요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의 요청 방식이 너무 정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요구하는 톤도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배려가 느껴졌죠. 담요를 가져다 드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한국 승객들도 추워하고 계셨는데 모두 제가 먼저 온 승객을 도와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무도 동시에 부르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정중하게 요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작은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죠. 화장실 사용 질서도 계속 관찰하게 되었어요. 장거리 비행에서 화장실 관리는 승무원에게 꽤 중요한 업무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른 승객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이 사용한 후에는 항상 깔끔한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휴지도 제자리에 있고 세면대 주변도 물기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느 순간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는 상황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3명 정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급해 보이는 어르신이 계시자 젊은 분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양보하시더라고요. 먼저 하세요. 그 한마디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기내 분위기가 평화롭고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기내 서비스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작은 상호작용들도 특별했죠. 제가 카트를 밀고 지나가다가 실수로 어떤 승객의 팔꿈치에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즉시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먼저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노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불쾌해하시거나 주의하라고 지적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 승객분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느낌이었죠. 식사 후 정리 과정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승무원이 각 자리를 돌면서 식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한국 승객들은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서 쟁반 위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빈 그릇과 사용한 컵, 심지어 작은 휴지까지 모두 정돈해서 쌓아놓으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지나가는 걸 보시더니 정리된 쟁반을 직접 들어올려서 건네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표정을 보니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동료가 번역해줘서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료 승무원들과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다 보니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우라는 한국 승객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건네드렸는데 그분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작은 한국 과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카르멘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기쁜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서툰 발음이었는데도 고마워하시면서 천천히 정확한 발음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근무 경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사이의 관계가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이라는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륙한 지 약 6시간 후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난기류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기장님의 방송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강한 난기류 지역을 지나고 있으니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노선에서 난기류 발생률이 7.5% 정도라고 들었는데 하필 오늘 걸린 거예요. 더구나 이 정도로 심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었다는 점이었어요. 2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카트에 실어놓은 상태였는데 난기류 때문에 서빙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상 승무원도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했죠. 카트도 모두 고정시켜야 했고요. 그런데 난기류가 3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승객들은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식사를 못 받고 계셨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체가 워낙 심하게 흔들려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안전벨트 사인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어떤 유럽 승객은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식사를 주는 거냐? 이게 무슨 서비스냐? 화를 내시더라고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승무원들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15년간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서비스하고 싶어도 안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쏟아지거든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좌석 47A에 앉으신 60대 남성 승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난기류는 계속되고 식사는 못 주고 이제 응급 환자까지 생긴 거예요. 15년 경력에도 이런 최악의 상황은 처음이었죠.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와야 했지만 난기류 때문에 움직이기가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도 승무원 중 한 명은 환자에게 가야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려는 순간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어로 뭔가 대화하는 소리였는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급박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00명의 승객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승객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체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고 응급 환자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47A의 응급 환자 근처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승객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알고 보니 의사셨어요. 난기류 중인데도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시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국인 승객 한 분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닥터가 있어요. 응급키트 필요해요. 영어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안전하게 에스코트해 주셔서 응급의료 키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난기류 때문에 넘어졌을 텐데 그분이 제 팔을 잡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환자를 돌보는 동안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앉은 한국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좌석을 양보하셨고 다른 분은 담요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아무 소란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큰 소리로 지시하거나 혼란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의사이신 분은 환자의 맥박을 체크하고 혈압을 측정하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심장마비는 아니고 스트레스성 흉통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절한 처치와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한국 승객들의 협조가 정말 대단했어요. 의사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상해서 준비해 주시고 환자가 편안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물을 가져다 드리고 또 다른 분은 베개를 조정해 주셨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한국 승객들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계셨어요. 개인의 불편함보다는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도 한국 승객들의 배려는 계속되었어요. 환자분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고 통로를 지날 때도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의사이신 분은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계속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자신의 휴식 시간을 포기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환자를 돌봐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불편함은 뒤로 미루고 응급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불만이 터져 나오기 마련인데 한국 승객들은 오히려 더욱 조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셨어요. 저는 이 순간을 통해 한국인들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예의나 매너를 넘어선 진정한 배려와 연대 의식이었어요. 15년 경력의 승무원으로서 저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건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애였어요.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비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진짜 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난기류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어진 상황이었는데 한국 승객들의 반응이 정말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안전이 먼저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노선이었다면 큰 소란이 났을 텐데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15년간 일하면서 이런 따뜻한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비스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아직 난기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 한 분이 뒤에서 살짝 카트를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비틀거릴 때마다 조용히 도와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15년간 일하면서 승객이 승무원의 서비스 카트를 도와준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나눠드리는 과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일일이 선택을 물어봐야 하는데 한국 승객들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주변 사람들과 미리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주문하시더라고요. 치킨 4개, 비프 2개 주세요. 음료는 물 5개, 주스 하나요. 한 줄에 6명이 앉아 계셨는데 맨 앞이 전체를 대표해서 주문해 주시는 거예요. 덕분에 서비스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식사 중에도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직 기체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서 가끔 흔들렸는데 한국 승객들은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드시더라고요. 만약 실수로 흘린 것이 있으면 즉시 정리하셔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젊은 승객이 음료를 흘릴 뻔한 것을 보시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어요. 세대를 넘나드는 배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상호 도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체 기내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서비스가 끝나갈 무렵에는 더욱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한 젊은 한국 승객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힘드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승객이 승무원을 위로해주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더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한국 승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해 주시거나 고생하셨어요라고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비록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이해나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도우려는 마음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제가 식기를 수거하러 가는데 이미 모든 한국 승객들이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지나가는 걸 보시더니 정리된 쟁반을 직접 들어올려서 건네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표정을 보니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나중에 동료가 번역해줘서 알았는데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따뜻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비행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착륙 전 기내 정리를 하는데 한국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진 휴지를 줍고 잡지를 제자리에 꽂고 담요를 개어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젊은 남성 승객은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직접 치워주기까지 했어요. 승무원인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장실 정리는 승무원의 당연한 업무인데 승객이 먼저 나서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했을 때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승객들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은 앞자리부터 서둘러 내리려고 하는데 한국 승객들은 차례를 기다리면서 질서 있게 내리시더라고요. 급한 기색 없이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몇 분은 내리면서 저희에게 인사까지 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객들이 승무원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해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가거나 간단한 인사 정도였는데 한국 승객들의 인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승객이 내린 후 기내를 정리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라우라는 이런 비행은 처음이야라고 말했고, 카르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라고 했습니다. 기내를 둘러보니 평소보다 훨씬 깔끔한 상태였어요. 좌석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도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착륙 후 기내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는 절반도 안 걸렸어요. 화장실 상태도 놀라웠습니다. 장거리 비행 후에는 보통 상당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거의 청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한국 승객들이 사용할 때마다 스스로 정리해 놓으신 결과였습니다. 난기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하루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승무원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자신의 불편함보다 전체의 화합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한국으로의 비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집에 돌아와서 남편 카를로스와 딸 소피아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카를로스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17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한 그도 승객들이 그 정도로 협조적인 경우는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점점 놀라워하더라고요. 소피아는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친절해요? 이건 단순히 착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라는 걸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노선만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 승객들과 함께하는 비행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몇 달 후 동료 승무원들에게도 한국 노선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친구들도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는 모두 놀라워했어요. 엘레나 말이 맞았어. 한국 승객들은 정말 달라. 라우라도 이제는 한국 노선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카르멘은 아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희 팀 전체가 한국 노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베리아 항공 사내 교육에서 한국 노선 승무원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승객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나선 이야기, 난기류 중에도 서로 도운 모습, 식사 서비스에서의 협조, 자발적인 정리와 배려까지. 듣는 승무원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직접 한국 노선을 경험한 후에는 모두 제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난기류 상황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한국 승객들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15년 경력의 승무원으로서 저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승객들이 보여준 건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배려였습니다.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노선이 아니면 아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노선도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한국 승객들과 함께하는 비행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정말 특별해요. 바르셀로나에서 마드리드로 출근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따뜻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 승객들이 가르쳐준 서비스 정신,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국인들의 배려,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닙니다.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스페인 동료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